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기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요동치는 환율을 보며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수치 뒤에 숨겨진 이 모든 위기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5000년 역사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금과 은만이 진짜 돈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충격적인 이유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5억 원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수천 가지의 종이 화폐는 결국 예외 없이 그 가치가 0으로 수렴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돈, 사실은 국가가 보증하는 빈문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되돌려 17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금이 곧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거래하기도 매우 불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습니다. 세공업자는 금을 맡았다는 증거로 종이 보관증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금을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보관증을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종이가 훨씬 가볍고 편했으니까요. 세공업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구나. 이때 탐욕이 시작됩니다. 세공업자는 금고에 금이 100개밖에 없는데도 마치 1000개가 있는 것처럼 보관증을 남발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금을 근거로 종이돈을 찍어낸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은행업의 시작이자 현재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의 시초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를 부분지급준비 제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100만원만 있으면 1000만원,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완벽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대출받은 그 돈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바로 그 순간 은행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허공에서 뿅하고 만들어낸 가짜 돈입니다. 그냥 서버에 숫자 1억을 입력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돈이 탄생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이 늘어나야만 돈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기이한 구조죠.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빚을 다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행과 정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빚을 권하는 겁니다. 대출받아 집 사라, 신용카드로 미리 써라. 빚이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금융 피라미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정 비율의 금은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71년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자금을 대느라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너네 진짜 금고에 금이 있긴 한 거야? 내 달러 줄 테니 금으로 바꿔줘. 미국은 곤란해졌습니다. 금은 부족한데 종이 달러는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요.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배째라, 이제부터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것이 바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닉슨 쇼크입니다. 이 순간 달러는 금 보관증에서 그냥 종이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피아트 머니, 즉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 화폐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971년 당시 금 1온스는 3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2000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금값이 60배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의 가치가 6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한탄합니다. 아닙니다. 아파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바뀐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의 가치인 것이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값이 똥값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가격이 숫자로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산 상승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화폐 가치 폭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1971년에 금 태환을 정지했을 때 왜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가 미국은 사기꾼이다라고 외치며 달러를 버려야 정상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미국은 천재적이면서도 악마 같은 수를 둡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에너지 패권과 석유 전쟁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닉슨 쇼크 직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너희 왕조를 우리 미군이 영원히 지켜주겠다. 대신 너희 석유를 팔 때는 오직 달러만 받아라.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해졌죠. 울며 겨자 먹기로 각국 중앙은행은 가치가 떨어진 달러를 계속 비축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종이달러를 찍어서 다른 나라의 피와 땀이 어린 물건과 자원을 헐값에 가져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얻기 위해 소중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제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화폐를 통한 수탈은 계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돈을 계속 찍어낼까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서민들이 죽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마구 찍어내서 물가를 2배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니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열심히 저축한 국민들의 돈 가치를 훔쳐서 정부의 빚을 탕감하는 셈입니다. 둘째, 캔틸론 효과 때문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바로 정부와 가까운 거대은행과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 막대한 돈을 먼저 빌려서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이 돈이 돌고 돌아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꽂힐 때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서 물가와 집값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서민들은 가장 늦게 돈을 만지고 가장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이유,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 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지갑? 아니요. 그 돈은 전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실물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주식과 코인,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현상, 이것은 거품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돈 풀기를 멈추면 자산시장이 즉시 붕괴하는 대공황이 오고, 그렇다고 계속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정치인들은 대공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고통을 서서히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전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배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원화보다 안전한 달러로 피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달러조차도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궁극적으로 순수한 실물 자산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지키고 대물림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이 100% 현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녹아내리는 얼음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진짜 돈, 즉 거품 없는 실물 자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종이는 언젠가 불에 타 사라지지만 금은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타버릴 종이를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모으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